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공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공의들의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2차 병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팀 창단 후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어낸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올해도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노선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날 이용객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천 갈등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1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된 곳은 4곳입니다. 이 중 광주 동남갑과 북갑, 북을 세 지역은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됐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은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전체 선거구의 4분의 1도 경선이 채 진행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친명계 몰아주기와 비명계에 대한 컷오프나 감점 적용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단식이나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일부는 경선에 불복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을 통한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공천에 대한 잡음과 갈등이 확산하면서 당초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총선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공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최고위원회 보이콧 입장을 밝혔고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은 송갑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하게 경선에 공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천 논란으로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당 안팎의 거센 비판까지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전략에 변화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8년 전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던 호남이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에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새로운 정치 세력에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40여일 남은 총선 변수는 무엇인지 이형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사천 논란은 제3지대 신당으로 지지세 이동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공정 공천에 반발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이제 탈당 선언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탈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신당의 인재 영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이번 주부터 공관위를 운영해 총선 후보 포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국 신당도 창당 전부터 신장식 변호사 등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당화 논란을 함께 비판하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기동력 있게 그리고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신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정치 환경도 조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의 비전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낙연, 조국이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지만 2016년 안철수처럼 강력한 대권 주자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0여일. 제3지대 신당 측은 국민의당 열풍도 2월 창당 뒤 한두 달 사이 나타난 현상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시간은 아직 부족하지 않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광주 전남 현역 의원 가운데 첫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광주 서구을 선거구 후보를 3인 경선으로 결정합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광주 서구을을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김경만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일반적인 경선과 달리 권리당원 투표를 제외한 100% 국민 경선으로 진행되며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강현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지역에 편승하는 구태 이념과 낡은 기득권 정치가 광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광주를 볼모로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정치 세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구의원 폐지와 국립예술의 전당 분원 설치,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 중인 전공의들의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혼란은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2차 병원 19곳 중 일부 병원에선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중증 환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옮겨온 데다 인근 요양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들이 일주일째 파행을 빚으면서 2차 종합병원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폐렴으로 안 좋아지시는 경우 3차 병원에서 지금은 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환자분들 경우에도 현재는 2차 병원에서 다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가동률은 평균 80%를 넘긴 것으로 잠정짓게 됐습니다. 의료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전임의들이 재임용을 포기하고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정부와 의사계에 조속한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타협을 잘해서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모든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사흘 뒤로 못 박은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광주 전남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광주지검과 광주 전남경찰청은 오늘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 119명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113명은 정부의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정부는 이날 불이행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향후 수사 증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을 나흘 앞두고 12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어낸 이정효 감독은 올해도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K리그1으로 승격하자마자 리그 3위에 오르는 기적을 썼던 광주FC가 올해도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가 지금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아니지만 점차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에게 광주FC가 시험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K리그 12개 구단, K리그 12개 감독님들도 시험대들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개막 전까지만 해도 강등 1순위로 꼽혔던 광주FC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1년 만에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광주, 전북현대, 또 울산현대,
FC 서울이 아마 우승권을 다투는 4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는 다음 달 2일 FC 서울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서울은 조영욱, 기성용 등 핵심 자원이 잔류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시 린가드까지 합류해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린가드 선수가 K리그에 온다고 했을 때 좀 논란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 선수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해서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서울을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제일 크게 가졌던 것 같고, 지난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팬심을 사로잡았던 광주FC가 서울을 꺾고 시즌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노선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날이라 이용객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꼼꼼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이용객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17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14개 노선을 8개 노선으로 줄였고 외곽을 순환하는 공공형 낭만버스 3개 노선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재정 부담이 많은 무안과 영암, 시계의 노선은 운행 대수가 50%나 감축됐습니다. 무안구는 손실 분담금의 일부인 10억을 분담하기로 하였고요. 향후 우리 무안군과 또 영암군과 협의를 통해서 또 전라남도의 중재 속에서 지역민들의 불편,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2인 1조로 하루 240명의 직원을 주요 환승 정류장 60곳에 배치해 안내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출근길 버스를 타고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선 번호와 정류소 위치, 폐차 간격 등이 바뀌면서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산도 가는데 몇 번 간지도 모르고 지금 찾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불편하다고 해요, 지금. 너무너무 이것이 헷갈려서. 목포시는 시범 운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손을 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시내버스 운영을 모두 떠맡게 된 목포시. 공영제를 목표로 시내버스 전면 개편 카드를 빼든 목포시가 운영비 절감과 이용객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다음 달 20일 치러지는 제25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김보곤 DK 대표와 한상원 다스코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대표는 유관기관과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AI 산업 기반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일부를 기아 광주공장에 제공해 기아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조성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가 방학 중 시내버스 감축 운행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면서 버스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버스 노동조합은 광주시가 방학 기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을 일방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손해를 끼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운행 노선을 평상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버스 회사들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지만 보완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전체 시내버스 999대 가운데 학생 수요가 많은 53개 노선에서 평일 기준 95대를 줄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거리 행진을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단은 오늘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6개월간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됐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과 일부만 공개된 국정원 사찰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 내 대설 한파 피해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비로 3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20일에서 21일 내린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895농가 424헥타르에 대한 것으로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